이번에는 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꼼꼼하게 확인해보면서 전략과 종목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바로 뉴스 확인해보도록 하죠.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원달러 환율이 3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하며 전날 1297원 30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009년 7월 이후 12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다음 달부터 영국과 스페인, 독일 등 27개국을 원숭이 도창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은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늦어도 연말까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유 위니아그룹 계열사로 위니아전자 제품을 판매 유통하는 플랫폼 위니아에이드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될 예정입니다. 차량 공유 플랫폼 업계 1위 업체 소카가 다음 달 IPO에 본격 돌입합니다. 소카가 1조 5천억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AAA의 우량 신용 등급을 앞세운 KT가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KT는 어제 2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 결과 9,350억 원의 수요가 몰렸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1,300원의 위협입니다. 이제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심지어 어제는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원화 환율이 계속 올랐거든요. 자, 어제 환율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1,300이라는 자리를 내줬습니다. 외국인의 셀 코리아 지속될 가능성이 클까요, 대표님? 네, 일단 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달러 원 환율이죠.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제 장중한 때 1,298원까지 올라왔었고요. 이제 고점, 다시 연고점을 경신을 했는데 환율이 심리적 지지선이 1,300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는데 일단 어제 서울 환시에서 달러 원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3.7원 상승한 1,297.3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일 기록한 연중 고가인 1,292.4원을 이거래일 만에 다시 경신한 셈인데요. 이는 2009년도 7월 13일 기록한 1,315원 이후에 1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어제 환율은 장 초반에 미 중앙은행의 긴축이 선반영되었다는 평가 그리고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긴축 움직임에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다시 상승 전환하고 국내 증시도 낙폭이 좀 커지면서 원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날 하락 마감했던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다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위안화 역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뉴욕 증시의 강세를 힘입어서 상승 출발했던 우리나라 증시도 결국 4% 급락 마감했는데요. 일단 어제 오후에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투심이 좀 약해지면서 달러 가치의 상승에 따른 원화 가치 하락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경기 침체 전망에 좀 힘이 최근에 좀 실리고 있는 상황이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원화의 약세 심리가 좀 커지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불리는 이 1,300원대는 과거에 항상 매수의 시기였습니다. 이제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1,300원은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지 않는 이상 살짝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게 크게 상회한 케이스는 거의 없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여기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라인이 약간 살짝 이제 돌파를 할 수는 있겠지만 강한 돌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추세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예전의 생활을 봤을 때 이 1,300원대는 항상 이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하나의 지표가 되었다.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 적기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사실 당분간 연준의 통화 긴축은 사실상 정책이 지속될 거고 현재 시점에서 환율의 추가 상방을 만약에 염두에 둔다면 관련 수혜 종목을 찾자는 게 아니라 투자자분들 시장 떨어지는 것만 볼 수 없을 테니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 볼 만한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사실 1,30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 단기물도 보시면 2.79%거든요. 1년물이 미국 국채금리의 1년물이 2.79%인데 국내 국고채권 1년물이 2.83%입니다. 그리고 장기물을 보더라도 국내 국채 10년물이 3.68%인데 미국의 10년 국고채권이 3.16%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와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1.75%로 똑같습니다. 더 이상 외국인들 입장에서 사실은 국내 시장에 투자할 만한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외했을 때 아시다시피 주식 시장보다는 채권 시장이 훨씬 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국내 시장의 어떤 이 메리트를 좀 당분간은 찾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추가적인 어떤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실 여기서
지금까지 해왔던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잘 틀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많이 틀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섣불리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어떤 변동성들이 좀 잦아질 때까지는 당분간 시장을 조금 좀 조심하면서 지켜보시는 게 오히려 좀 나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와중에도요, 오늘 신규 상장을 예고한 종목이 있죠. 위니아 에이드가 데뷔를 합니다. 사실 이 뉴스는요, 우려가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에 준비를 해봤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가운데 신규 상장하는 기업이 있다는 거는 참 좀 특이한 케이스죠. 또 이제 시장이 안 좋고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신규 상장을 최대한 미루는 게 맞는데 일단 어쨌든 확정이 되었으니까 하는 겁니다. 2015년도 세워진 국내외 운송 및 창고 보관 그리고 이제 B2B 사업이죠. 그리고 배송 설치 사업인 B2C까지 하고 있는 물류 사업,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위니아 에이드가 오늘 이제 상장을 합니다. 이름에서 한 번에 아실 수 있듯이 대우 위니아 그룹의 계열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니아 제품 관련해서 화물 운송, 중개, 대리업 관련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신한금융투자가 이제 상장 과정을 진행을 했고요. 공모가는 16,200원, 공모금액은 869억 3,100만 원이고요. 자본금은 76억 9,700만 원, 그리고 주식회사 위니아 외에 2인이 64.56%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을 살펴보니까 4,864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344억, 순이익은 249억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백성식 위니아에이드 대표이사가 얘기한 걸 보니까 지난 9일 날 이제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온 원스톱 플랫폼 기업이라고 이제 자기 회사를 소개하면서 시대 트렌드에 맞는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서 글로벌 원스톱 플랫폼 기업으로 도달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일단 지금 에어컨이 많이 필요한 시기죠.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또 많아질 거라 보이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에어컨들이 지금 많이 팔릴 시기인데 평소보다는 한 1-20%씩 이제 좀 매출이 평소보다 적다, 이제 소비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장하고 나서 흐름이 어떻게 될지 과연 이번 분기부터 과연 도와줄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장시영 차장님은 상장 이후 주가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매도 전략 한번 잘 세워볼까요? 사실은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예측한다기보다는 그냥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김치냉장고 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1위죠. 김치냉장고 딤체. 그 김치냉장고의 어떤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요. 유통사업 부분이 안정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 국내 최대 규모의 애플 서비스 센터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통사업 부분을 이 유통점을 227개를 갖고 있는데 향후에 300개까지 늘릴 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렌탈 사업을 좀 강화하면서 부가가치를 조금 더 크게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 IT 가전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 사업 확대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충전기 유지 보수 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로봇이라든지 유아가전, 뷰티 산업, 신성장 사업에도 추가적으로 어떤 투자를 하면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이 4,965억이고요. 올해 예상 매출이 5,9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은 344억이고요. 올해 42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고 공모가 16,200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시총은 2,495억, 대충 2,500억 정도가 될 텐데요. 작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 밸류에이션은 8배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고 그리고 실적이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다는 점도 향후 상장 이후에 사실 주가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변동성이 좀 잦아진 이후에는 좀 살펴보셔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지는 뉴스도 상장 소식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힘든데 차량 공유 플랫폼이죠. 쏘카가 IPO에 다음 달 본격 돌입합니다. 사실 SK쉴더스, 윈스토어 같이 예고를 했던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 철회를 한 가운데 쏘카는 꿋꿋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등장을 예고했기에 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이제 상장 철회를 많이 하는데 상장을 왜 하나 좀 살펴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단 처음 좀 상세히 설명드리면 다음 달에 IPO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일단 뭔가 과감한데 최근 같은 시장 분위기는 신규 상장 자체를 아예 생각하기 어려운 시점인데 현재 지금 이렇게 IPO 시장에서 긴장감이 높은 상황에 쏘카가 1조 5천억 이상의 과연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순조롭게 코스피에 입상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인 24일 날 금감원의 코스피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회사는 이제 기관 수요 예측하겠죠. 그리고 일반 투자 대상으로 공모 청약을 하고 다음 달 중에 실시해서 8월 초까지 상장을 마무리할 것으로 이제 기대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외 여건은 굉장히 불투명한데 이제 소카가 IPO를 강행하는 것은 이제 보통 상장 예심 통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IPO를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거래소 심사를 받아야 돼요. 이에 따라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따져보니까 거래소 규정상 10월 달까지 상장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조금 서두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와서 차량 공유 시장 자체가 이제 8월과 이제 7월과 8월에는 휴가철이기 때문에 최대 성수기로 이용객도 많고 일반 사람들의 관심을 좀 많이 받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보니까 소카의 상장 주관사가 미래에셋증권인데 이게 한번 좀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보통 주관사라고 많이 쓰는데요. 주관사는 보통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하는 그런 기구를 의미하고 주간사는 유가증권 인수기구의 일원으로서 증권 발행의 그 회사와 협의를 해서 유가증권의 모집, 주선 및 어떤 인수 업무에 따른 재반 사무를 주관하는 회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관사라는 표현도 다 틀리진 않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간사가 맞으니까 이거 하나 그냥 여러분들께 살짝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팁까지 또 알려주셨네요. 자, 뭐 소카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고 소카가 상장되면 어떤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전반적으로 좀 어떤 부분 짚어주실까요? 차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네. 지금 꼭 상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굳이 영업 적자가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어떤 이 업종 내에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드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작년에도 209억 영업 적자, 2020년에도 146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의 예시만 좀 보여드리면 나스닥에 이제 상장을 했죠. 앱 기반의 유통 플랫폼 업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쿠팡입니다. 코로나 수혜를 받았던 쿠팡도 여전히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조가 넘는 어떤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상장에 성공을 했지만 지금은 뭐 20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국내 이 원화로 환산을 했었을 때. 그래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00년 IT 버블 때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당시에는 www.com의 어떤 웹 기반의 어떤 테크 기업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IT 버블을 만들어냈고요. 이번 어떤 코로나 이후의 어떤 유동성을 이용한 어떤 시장의 어떤 상승, 테크 기업의 상승은 앱이죠. 우리 어플, 앱 기반의 어떤 이 회사들의 어떤 성장이 주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유동성이 좀 축소가 되면서 밸류에이션의 어떤 이런 이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 소카 관련 또는 앱 기반의 어떤 테크 기업들의 이 실적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성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어떤 이 가치 매력도를 좀 부과를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요. 1조 5천억 규모의 상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조금 향후 시장을 좀 지켜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회사채 흥행 소식으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가 우량 신용 등급을 앞세워서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흥행을 했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이제 흥행 성공했다는 얘기가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워낙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아가지고요. 일단 AAA의 우량 신용 등급을 앞세운 KT가 수요 예측에서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2천억 규모의 그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을 진행을 했는데요. 모집 금액의 4.6배에 달하는 9,350억 원이 이번에 몰렸다라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집 금액 1,600억 원이었던 3년물에는 7,050억이 몰렸고요. 그리고 모집 금액 400억 원인 5년물 ESG 채권에는 2,300억이 몰렸습니다. 짧은 게 좀 더 많이 몰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KT는 최대 증액 한도인 4천억 발행 시에도 이제 KT의 개별 민평 금리 대비해서 추가 가상 금리 없이 발행이 가능해졌다라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좀 신기한 부분이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기조로 채권 시장의 투자 심리도 좀 되게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잭팟을 이어간 게 정말 눈에 띄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KT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고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주가 측면에서 KT는 경기 방어주 성격을 비롯해서 뭐 배당 매력, 이익 모멘텀까지 유효해서 지금 주가 자리에서의 매력도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뭐 굳이 여기서 제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KT에 대한 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 2분기 매출이 6조 3천억입니다. 영업이익이 5,10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올해 온기로는 1조 8천억이 넘는 거의 1조 9천억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반적인 어떤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인건비가 절감이 되면서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5G 가입자 수가 940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무선 쪽 그 알프가 32,409원으로 YOY 대비 한 3% 정도 상승을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열 회사인 스튜디오 진이라든지 스카이라이프, BC카드 등 이 자회사들의 사업 정상화 또 본격화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적이 사실은 2019년도부터 2012년 그리고 2021년을 거쳐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굉장히 좀 좋은 실적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경기 방어주적 성격의 어떤 이 매력도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시고 또 실적이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는 점까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추후에 시장 변동성의 어떤 확대됨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회를 좀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되게 좋네요. 자, 이어서 전략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주가 지수는 또 0.4%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 대표님 전략 어떻게 좀 챙겨가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국내 시장은 이제 외부적인 요건보다는 이제 수급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업들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그렇게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항상 말씀드린 대로 전략을 이제 극단으로 가야 됩니다. 정말 짧게 가시든지 아니면 길게 가시든지 그렇게 사이트를 보시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채팅창 분위기를 살짝 봤는데 만만치 않겠다, 오늘장도 무섭다, 지금 모든 투자자분들이 떨고 계세요. 차장님 좀 솔직하게 전략까지 제시해 주세요. 전략 예측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이 저도 좀 많이 틀렸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 역시도 굉장히 좀 힘든 시장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고요. 정말 좀 힘든 시장 어떻게든 좀 잘 버텨내서 이 부분들이 좀 잘 지나가고 또 다시 한번 시장이 좀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장도 조금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전 전략 예측 이런 것보다는 뭐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힘든 시장 좀 잘 버텨내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울리고 찡하죠? 진짜 오늘 좀 잘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국내 투자 뉴스와 전략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힘내세요, 두 분. 네, 감사합니다.